메가 트렌드하고 마이크로 트렌드를 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는 우리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길게 보는 트렌드예요. 근데 굳이 왜 메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냐? 사실은 구직자들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메가 트렌드를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메가 트렌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큰 측면에서 언택트 채용으로 간다는 겁니다. 비대면 채용이죠. 이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개념은 뭐냐?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트렌드적으로 작지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아니면 소수 집단들이 본인들이 한다, 이런 것들도 다 마이크로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채용해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대면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으로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옛날에는 면접을 한다, 채용을 한다 그러면요, 대부분 직접 만나서 하는 겁니다. 만나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뷰라고 하고, 인터뷰라는 것은 거의 다 뭐예요? 비대면이 아닌 대면이었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갈수록 어떤 효율성이 있냐면요, 사람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면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채용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베스트 피플에서 라이트 피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베스트 피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인재다, 똑똑한 인재다, 옛날에 뽑았어요. 학벌 좋고 막 이런 사람들 뽑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직에 잘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퇴사를 일찍 해버려요. 그래서 베스트 피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바로 라이트 피플, 적합한 인재. 우리 조직에 딱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이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트 피플이라는 부분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보는데, 조직 적합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무 적합도라는 2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 피플적인 측면에서 보통 면접을 볼 때 첫 번째 실무 면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보통 직무 적합도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이거나 인성 면접에서는 뭘 많이 보냐면 바로 조직 적합도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만 뽑는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시면 안 되고 2가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 중심의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직무 중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보편적 인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그룹에서 뽑아가지고요,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 멀티캠퍼스에 보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그룹에서 뽑지 않아요. 삼성그룹에서 뽑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인재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 SDS에 맞는 사람을 뽑아요. 삼성 멀티캠퍼스에 맞는 사람을 뽑아요. 이게 바로 직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수시 면접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같은 경우나 그 회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뽑더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보편적인 인재를 뽑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사실 그룹에서 뽑을 수도 있었고, 지금은 사람을 더 적게 뽑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룹에서 뽑을 수가 없고 지금 현업 중심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째는요,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예요? 꼰대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밀레니얼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 안에서는 그게 위기가 생겼다. 그래서 좀 더 열린 조직이 돼야지 우리 조직이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애자의 문화가 온다든지 수평적 조직이 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긴밀하게 뭔가 변화되는 시점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라는 회사에서는 님만 붙이는 거죠. 님만. 직책을 없애버리고 아예 님만 붙이는 거예요. 호칭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 메가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수직적인 측면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콜 직원, 여직원을 뽑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목소리 좋은 사람 뽑았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어떻게 뽑냐면요. 기본적으로 조직적 각도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게임을 했는지 봐.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평적 조직에 맞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는 수직적 조직에 맞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수평적 조직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열린 사고를 하고 있고 그러해야지만 결국에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메가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